일부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과거 이제 제가 면접할 때 썼던 강의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최근에 면접은 이제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밀하게 물어보는 형태이니까, 이러한 이제 공통 면접 문제 준비하는 것으로는 이제 한 30%, 40% 정도만 준비가 가능하고, 각자 학생들별로 교과 활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세밀한 기록에 대해서 우선은 어떻게 알고 있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교과서에 나오는 다른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대학 공부에서 어떻게 응용될 것이냐, 라는 것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러한 면접 문제가 이제 한 5, 6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 학생이라면 이 면접 강의에서 이제 일부만 들으셔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2024를 준비하는 고2 수험생과 학부모라면 면접의 유형, 면접의 개요와 관련된 것을 이제 2부에서 합니다. 그 2부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을 어떻게 한다라는 일부 강의를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면접, 서류 기반 공통 분양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기초 질문은 장래 희망과 꿈,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그 내가 이제 이걸 왜 하냐가 아닌 그러한 진로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쓸모가 있는 인재가 돼야 되지, 내가 성공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아나운서가 되겠다. 아나운서가 되는 거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아나운서가 되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컨대 의사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만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그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의사를 희망하고 의대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말하면 떨어지겠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항. 자신이 그래서 1번 문항과 꼬리 질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신이 그랬던 직업상으로 성공을 했다면 어떤 면을 평가받고 싶은가? 이게 이제 약간 인성 면접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내가 특별히 그 인성 쪽에서 어떤 것을 더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춘 겁니다. 협업을 끌어낼 수 있는 설득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묵묵하게 뒤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해 왔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번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이 해당 학과랑 어떻게 연계되어지냐.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은 너무 좁혀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학과를 가기 위한 맞춤형 동아리라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공부, 배우는 직업은 함께 공부하는 것이고요. 더 깊게 분석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정말 맞는지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번 문항을 물어보면 4번 문항을 자유롭게 넘어오기도 하고요. 3번 문항에서 5번 문항으로 넘어오기도 하죠. 특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겪은 힘든 일, 힘든 일에 대해서 구질구질하게 오래 얘기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것도 또 너무 뻔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뻔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어떤 그 역지사지의 입장에서의 설득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5번 문항과 6번 문항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번 문항을 물어보면 6번 문항을 물어보진 않아요.